거래나 차트를 접하기에 앞서 알아야 할 매우 기본적인 개념, 통화쌍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통화쌍은 통화로 이루어진 쌍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면 통화쌍뿐 아니라 CFD 거래의 모든 종목에 대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함께 알아볼까요? 통화는 커런시라고 하죠. 이는 한 나라의 돈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에 약 200여국의 나라가 있고요. 이 중 180여 개의 통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영국은 GBP, 미국은 USD, 일본은 JPY 뭐 이런 식이겠죠. 한국은 KRW로 표기를 하죠. 이 세 글자의 영문 표기는 국제적인 약속에 의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나라 이름, 요 두 개를 보통 나라 이름을 쓰고요. 마지막에 통화의 단위를 씁니다. 앞에 GB는 그레이트 브리튼이니까 영국을 얘기하고요. P는 파운드고요. USD는 당연히 US가 미국을 의미하고 D는 달러, JP는 자펜이니까 일본이고요. Y는 N, 그 다음에 코리아의 원.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국과 거래를 할 때 상품이 아닌 통화도 거래를 하게 되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이 공항이나 은행에서 환전을 합니다. 그래서 원화를 뭐 달러로 바꾸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원화를 N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막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환율에 의해서 주고받게 되죠. 즉 통화를 거래할 때 생성되는 비율이 곧 환율입니다. 자, 그럼 환율의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현재 우리나라의 환율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USD KRW는 1395 이렇게 나와 있죠. 1400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환율이 1400원이란 얘기는 1달러를 사기 위해서는 1400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1400원을 사기 위해서는 1달러가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우리나라도 상대국의 입장에서는 외국이기 때문에 이 서로 다른 나라의 통화를 교환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행위를 외환을 교환하는 것, Foreign Exchange라고 하고 FX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조금 풀어서 써보면 1 곱하기 달러는 1400 곱하기 원화다. 이것을 조금 고상하게 써보면 USD는 1400 곱하기 KRW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KRW를 반대쪽으로 넘겨주면 이 곱하기는 나누기가 되겠죠. USD 나누기 KRW는 1400이라고 쓸 수도 있고요. 그것을 우리는 표기를 약속을 해서 나누기는 생략을 하고 USD KRW는 1400 이런 수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달러 원 환율이 1400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원 달러 환율이 아니라 순서대로 읽어줘야 되기 때문에 달러 원 환율은 1400이 되는 것입니다. 파운드 달러의 환율은 1.32818이다. 유로 달러의 환율은 1.11628.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USD KRW는 1400이라고 쓸 수도 있고요. 이 말은 곧 USD는 1400 곱하기 KRW다. 두 개가 같은 얘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여기서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달러의 가치가 올라갈 경우에는 이 환율이 어떻게 될까요? 보시면 KRW는 가만히 있는데 USD의 가치가 올라가면 당연히 이 1400이라는 환율도 올라가겠죠. 또한 우리는 이제 경험상 달러가 귀해지면 환율이 오르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이 원화의 가치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 분모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환율은 작아질 거고요. 이 간단한 수식을 통해서 어느 통화가 올라갔을 때 환율이 올라가는지 또 내려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앞에 있는 통화의 가격이 올라가면 환율은 올라가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통화의 가격이 올라가면 환율은 내려간다. 물론 이 앞에 있는 놈과 뒤에 있는 놈이 동시에 올라가고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이 두 가지의 상대적인 차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원화 강세와 달러 강세 혹은 원화 약세와 달러 약세가 같이 오더라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통화의 상대적인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화쌍이라는 것은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그냥 두 개 통화를 합쳐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AUD USD가 나왔죠. AUD USD는 0.64024다. 호주 달러는 0.64024 달러다. 이렇게 쓸 수 있죠. 호주 달러의 가격은 미국 달러에다가 0.6배 정도 된다는 얘기고요. 호주 달러의 가치가 달러에 비해서 조금 더 올라갔을 때는 환율이 올라갈 것이고 미국 달러의 가치가 올라갔을 때는 환율이 내려가겠죠. 하나 더, 여기 GBP USD도 마찬가지예요. 파운드 달러의 환율이 0.32818이라는 얘긴데 파운드의 어떤 명목적인 숫자적인 가격 자체가 미국 달러보다는 1.32배 정도가 높다는 얘기고요.
파운드의 가치가 달러의 가치보다 올라갔을 때는 이 환율은 올라갈 것이고요. 달러의 가치가 파운드의 가치보다 올라갔을 때는 환율은 내려가는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통화상에 대한 개념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이 개념을 원자재에도 똑같이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금의 가격이 나와 있는데요. 자, 마찬가지예요. 금이라는 것의 가격은 금을 하나의 통화로 본다면 달러보다 3,200 정도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1트로이 온스 한 31.1g 정도의 어떤 양을 우리가 정해놓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은 바로 달러로 표현된 금 가격이죠. 금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앞에 있는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고 여기에 따라서 환율이 올라간다. 달러가 강세가 된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는 금 가격이 내려간다는 얘기고 당연히 금 가격 이 숫자는 내려가겠죠. 통화쌍과 원자재 모든 종목에 대한 이 쌍이라는 것은 동일하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의 달러와의 환율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것은 약 10만 420.64가 되죠. 비트코인은 약 10만 420.64 곱하기 달러다. 비트코인의 가격이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달러로 표현한 비트코인의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면은 숫자도 올라가고 달러의 가치가 올라갔을 때는 비트코인의 가격 숫자가 내려가겠죠.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종목에 대해서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통화상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기까지만 잘 이해하셨다면 CFD 거래, FX 마진 거래에 대해서 절반 정도의 이해는 끝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외환 마진 거래, FX 마진 거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CFD 거래에서 배워야 될 바이 거래와 셀 거래의 개념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